안녕하십니까. 미래인재 기업가 정신의 답이 있다의 저자 김미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 시대를 이끌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는 커트라인과 바텀업으로 대변되는 구시대적 접근법으로 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커트라인은 성적과 점수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바텀업은 방향이나 목표를 미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미래형 인재와 반대 개념인 과거형 인재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새로운 미래 시대는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할까요? 바텀업과 반대로 인생의 방향과 목적 중심으로 살아가는 탑다운 방식을 이 시대의 입시와 취업의 현실 언어로 바꿔보자면 바로 인재상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커트라인과 반대로 경험과 과정을 채우는 잠재력 중심의 선발 과정인 커트레인지 방식 역시 현실 언어로 바꿔보자면 역량 중심의 인재 선발 훈련 방식입니다. 최소와 최대 구간 간의 잠재된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람을 뽑고 교육시키다 보니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잠재력, 가능성, 태도, 자세, 능력을 측정할까라는 치명적인 질문에 부딪혔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역량입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 능력을 가장 세련되고 전문적으로 표현한 용어입니다. 과거 물을 담는 컵의 개수를 늘리던 교육에서 컵의 크기를 키우는 교육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의 차이는 그 기술을 다루는 능력의 차이에 좌우됩니다. 그런데 능력의 차이는 고작 5배 이내의 격차를 만들어내지만 의식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의 차이는 100배를 넘습니다. 인재상이라는 기준과 방향을 세우고 그 인재상에 도달하기 위해 역량이라는 과정을 설계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입니다. 이것을 온몸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다가오는 미래를 위한 인재의 핵심인 기업가 정신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이끌 인재상은 어떤 것일까요? 다니엘 핑크가 10여 년 전 미래 세계를 예측하며 인재상의 조건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시대가 하이 컨셉트나 하이 터치 시대로 좌뇌보다는 우뇌형 사고를 하는 인재를 강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이 컨셉트는 예술적, 감성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을 말하고, 하이 터치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의미를 찾고 감성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면서 정신적인 가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런 우뇌형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를 가진 인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업가 정신을 가진 인재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과정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갖추고 또 가꾸어 가야 하는지 설계하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이러한 의식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를 만들고 준비하는 마음, 일상의 태도를 결정짓게 됩니다. 바로 이런 차이가 결과를 100배 이상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의식이면 충분하고도 남지만 그럼에도 이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미래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주어진 과정을 수용하는 태도의 차원과는 아주 다른 것인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이 변화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풍이 올 거라고 미리 경고를 듣고 대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미 인생의 방향 중심으로 과정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미래에도 이 대풍에 대응이 가능할 텐데요. 아무리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해도 그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일자리는 무엇일까? 그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일자리는 무엇일까? 그 기술을 포함하여 여러 다른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일자리는 무엇일까와 같은 반응을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가 정신은 자신의 분야를 살려
취업할 것인가, 창업할 것인가에 생산적인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까운 미래에 취업을 꿈꾼다면 자신의 분야에 대한 과정을 증명하거나 혹은 창업을 꿈꾼다면 나름의 과정과 경험 그리고 설계가 반영된 사업 계획이 있어야 할 테죠. 한마디로 적성, 경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분야에 진입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취직에 성공한 것이죠.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하여 성장해 온 만큼 그 분야에 진입할 때 기준이 굉장히 선명했고 또 그 분야의 세부 항목이 선명한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힘이 들거나 성장하지 못하거나 도태되거나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업의 차원이 아니라 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성장의 동력, 즉 역량이죠. 가장 기본적인 역량부터 조직 공동체에 적응하고 성과를 내고 점차 사람을 관리하는 역량을 지나 조직을 이끄는 역량까지 나름의 단계와 필요한 역량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책에서 소개된 직장 내 성장 역량을 살펴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보이실 텐데요. 자신만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업이 아니라 직과 장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신만의 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장기적인 관점과 긴 호흡으로 일을 대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성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 변화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빠르죠. 이것이 바로 업의 세계를 살아가는 전문가 정신을 갖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업을 선택한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넓게 아는 제너럴리스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분야 전문가로서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의 의미에 대해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적용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